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700만 원을 드리겠다,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올 수 있는 한도인 7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다가 닥쳤던 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 처리했는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가해자 사실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차를 충격했고, 그 사고로 인하여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가 무릎을 크게 다치는 또 약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염자를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중앙선 침범이니까 이 경우에는 12대 중대과실인 거죠. 중앙선 침범 사고니까 중대과실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 입건이 돼서 피해자랑 합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피해자께서 가해자가 지급하고자 했던 그 운전자 보험 한도인 7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유는 본인은 금전적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받지 않으면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곤혹스러워진 거예요. 최소한 본인 돈을 한 300만 원에서 많게 1000만 원까지 덧붙여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중앙선 침범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피해자가 분명히 다친 사고는 맞지만 그 진단서를 보면 과연 이게 중상해일까, 그리고 그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만한 사안인지 조금은 애매했습니다. 12대 중대과실 같은 경우에는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운전자 보험에서의 그 형사 합의금, 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기준이 정해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주치의께서 요즘 이제 병원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나 봐요. 이 운전자 보험과 관련해가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어떤 그런 보험사와의 분쟁에 본인들이 개입하고 싶지 않다면서 진단 주수가 아닌 개월수를 뭉뚱그려서 넣었고, 그 개월수에 대한 판단이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1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판단을 내셨는데, 그럼 이게 1개월이 4주냐 아니면 최대 3개월이 12주냐,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 12주를 또 넘어가느냐, 이런 걸 가지고 12주가 넘어가게 되면 8천만 원까지 가능해지는, 완전히 이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피해자께서 알고 계셨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제 막무가내로 얼핏 생각했을 때 본인이 700만 원 적다, 한 1,500만 원 내놔라 해가지고 이제 분쟁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됐을 때에 대한 부분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분들과 운전자 보험에 의해서 형사 합의를 볼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상해 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형사 합의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단서, 초기에 제출하는 진단서에 있는 진단 주수를 나중에 추가로 확장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검사가 이걸 받아들여줘야 되고, 의사한테 일단은 추가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가 이걸 받아줘야지만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진단 주수가 내가 진짜 필요한 진단 주수가 들어가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진단 주수를 기재해주지 않다 보니까 초기에 얼마의 진단 주수로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됐었고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사합의에서 운전자 보험의 최대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진단 주수가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상해 급수는 상해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어디 부위를 얼만큼 다쳤느냐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지는 거라서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내가 상당히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초기 진단으로 이제 예측치로 한 6주, 그 다음에 추후 더 관찰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진단서를 내서 나중에 이제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볼 때는 그게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진단 주수보다 적게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초기 진단, 그 애매한 진단서를 가지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가 어려워서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고, 검찰에서는 형사 조정을 열어줄 테니 합의를 해봐라 라는 이제 시간을 주었는데, 피해자 쪽에서 대리인을 선임한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저희 쪽에 컨택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합의금을 높여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타진하셨는데, 사실 그랬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피해 상해 정도가 과연 이게 인정을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검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약식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재판을 가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 이런 판단을 할까라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 합의를 보기 전에 이제 금액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형사 합의를 못 보고 있었던 중에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해버린 거죠. 약식 기소를 함으로써 이제 물론 이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을 하겠다 해가지고 정식 재판 열리면 모를까. 하지만 이제 이런 사고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그러면 결국에 사건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운전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재판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구속의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랑 반드시 합의를 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갖게 되는 건데 약식이면은 이제 벌금형이잖아요. 약식 기소가 됐다라는 건 벌금형을 내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약식 명령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굳이 합의를 볼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운전자 보험에서는 약식 기소로 결정이 나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다퉈본 적 있잖아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게 형사 합의금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네. 약식 명령이 났을 때 보험사 측에서는 사건이 끝났다. 사건이 끝났고 형사 합의도 필요 없는 상태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간주를 해버려서 그래서 저희가 전에 케이스에서는 이분이 이제 약식 벌금도 싫다고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끝내 합의를 봤는데 되게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약식 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 재판 가서 피해자랑 합의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또 약식 명령 나왔는데 무슨 합의냐 합의가 못 준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사랑 한참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약식 기소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형사 합의금을 운전자 보험에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일단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현재 약관상, 현재 운전자보험 약관상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가해자, 피보험자, 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이자 이 가해 운전자가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가령 이제 500만 원을 받았다 칠게요. 벌금 좀 셉니다. 저는 선고유예를 원합니다. 라든지 해서 정치재판을 받아가지고 더 형을 감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정치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판사가 약식 명령에 대한 결정을 하는 판사가 이 사건을 보고서 이거는 그냥 벌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런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 두 가지 경우가 되면 다시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운전자 보험사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그럴 의지도 없었고 물론 아직 판사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피해자 700만 원이 적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1,500원 받아야겠다는 그 피해자분은 결국 한 푼도 못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사건 중에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똑같이 돼서 정말 황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중앙선 침범 사고였었고 가족들이 타고 있었던 차여서 4명이 다쳤는데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탄원서도 넣고 이렇게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피해 이런 것들을 좀 읍소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약식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검사가. 끝나버렸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식 재판을 회부해달라는 탄원서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제출을 해봤는데 결국은 판사, 약식 명령을 담당한 판사가 그냥 약식 명령을 발부해버렸어요. 그래서 끝내 이제 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황당합니다. 나는 피해가 있고 그리고 형사 합의금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해버리면서 나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식 명령을 담당한 재판부가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나는 너무 억울하고 피해가 크니까 정식 재판을 회부해 주세요 라고 읍소를 하는 건데 제 느낌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약식 명령으로 약식 기소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형사 합의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함을 좀 찾고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안 그러면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셔야 되고 또 제대로 된 전문가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냥 형사합의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전문가보다는 그런 가능성, 통계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리스크가 있으니 받아주자 아니면 그걸 감안하고 가보자 이런 선택지를 주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상해라든가 피해자 쪽을 대리하는 변호사라면 이 사고로 가해 운전자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인지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혹시 약식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니까 사고가 경미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형사 합의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